안녕하세요, 가만씨입니다. 오랜만에 뵙게 됐네요. 또 잘 지내고 계셨죠? 네, 오늘 타이틀로 보시고 들어오셔서 알겠지만 오늘은 저의 다른 커리어 여자 아직 연장선에 있는가 싶기도 한 플러스 사이즈 모델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해요. 플러스 사이즈 모델이라고 하면은 뭐 이름에서도 바로 나오지만 그냥 모델보다는 좀 더 사이즈가 큰 옷을 입는 사람들을, 그리고 그런 모델들을 플러스 사이즈 모델이라고 하고요. 저도 2021년도를 시작으로, 와, 벌써 4년이 넘었네요. 네, 2021년 제가 기억하기로는 4월에 비브비브라는 속옷 모델로 사실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 전에도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플러스 사이즈 모델을 보기 힘들었지만 지금도 보기 굉장히 힘들지만 제가 시작했던 그 시기, 그리고 한 2, 3년 동안은 플러스 사이즈 모델을 쓰는 캠페인이나 뭐 패션슛이나 이런 게 좀 많았어요. 그래서 그때 저는 다행히 일을 시작하고 많은 분들이 좋게 봐주셔서 일을 많이 했었고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봐도 플러스 사이즈 모델이 예전에는 좀 더 뭐라고 해야 되지, 수요가 많았거든요. 이런 브랜드의 뭐 캠페인에도 캐스팅이 되고, 아니면 뭐 패션쇼에도 캐스팅이 많이 되고, 지금도 외국에서는 되는 편이긴 한데 범세계적으로는 수요가 조금 많았던 모델군 같아요. 근데 최근 한 2년 정도 들어서 엄청 많이 플러스 사이즈 모델들이 예전처럼 각광을 받지 않고 있죠. 특히 우리나라에서도 예전에는 그래도 뭐 가끔 한 번씩 보그나 아니면은 뭐 광고나 이런 데에서도 플러스 사이즈 모델을 많이 썼었는데 요즘에는 우리나라에서는 보기 조금 힘든 것 같아요. 뭐 워낙에 우리나라가 뭐 패션 포워드하고 그러긴 하지만 세계 트렌드를 따라가는 거는 뭐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 비슷하기 때문에 플러스 사이즈를 쓰는 게 지금은 뭐 그렇게 트렌디한 행동이 아니다 보니까 많이 쓰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사실 저는 21년도 4월에 비브비브라는 속옷 광고 때로 시작해서 모델을 시작하게 됐어요. 근데 그 전에도 제 가장 친한 친구 중에 한 명이 사진 작가였고, 그리고 그때는 그 친구나 저나 대학생이었는데 사진을 찍고 싶은데 사람이 필요하다, 너가 해줄 수 있겠냐, 그래서 나는 너무 하고 싶다 그래서 했었고요. 그래서 그게 둘 다 대학생 때니까 뭐 2016년도 15년도 이랬던 것 같은데, 그 이후로 그냥 인스타그램 뭐 다 하잖아요. 인스타그램에 내 사진 찍어 올리고, 그리고 저는 항상 체격이 큰 편이었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사실 엄청 컴플렉스한 바디 이미지를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사실 저는 제 몸을 감춘다고 제 몸이 작게 보인다는 거는 사실 불가능하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항상 저는 그냥 제가 입고 싶은 옷, 제가 하고 싶은 거는 다 하고 다녔던 스타일이에요. 근데 그거를 좋게 봐주셔서 에이전시가 생겼죠. 그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지금 아직도 첫 번째 플러스 사이즈 모델을 레프리젠트 하는 에이전시가 있는데, 그 명예 영국인 언니인 진경 언니, 네, 진경 언니가 에이전시를 맨 처음에 만드셨고, 거기서 연락이 주셔서 이제 그때 언니가 지금도 계시지만 런던에 계셔서 인터뷰를 해서 이제 들어가게 됐는데, 그게 사실은 저 비브비브 촬영 이후였거든요. 근데 사실 더커브 코리아라는 에이전시가 생기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이 늘었죠.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매거진이 제가 촬영한 게 제 생일날 나왔었거든요. 제 생일이 6월 8일인데 보그 코리아 촬영 기회가 있었어요. 다른 플러스 사이즈 모델 언니랑 저랑 이렇게 둘이 모델 캐스팅이 돼가지고 워치 에디토리얼 촬영에 모델로 갔었는데, 사실 그때 생각하면 저도 아직도 얼떨떨하기는 해요. 그러니까 특히 한국에서 자라온 한국 사람으로서 플러스 사이즈 모델을 우리나라에서 받아줄 거라고 생각도 사실 해본 적도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사실 생각해 본 적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이후로, 그 보그 촬영 이후로 좀 더 일이 많이 잡히면서 이런저런 신기한 경험을 많이 했죠, 다행히. 그래서 제가 항상 어렸을 때부터 패션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저는 돈이 있으면 항상 패션 매거진을 샀거든요. 뭐 보그 W, 뭐 마리클레르, 뭐 하퍼스 바자 다 샀거든요. 근데
그런 매거진 안에 제가 나온다는 게 사실 저는 너무 신기했죠. 그래서 그 보그 촬영을 이유로 나중에 보그랑 한 번 더 촬영할 기회가 있었는데 항상 촬영할 때마다 그냥 그 순간들이 너무 신기했던 것 같아요. 아직도 신기한 것 같고 사실 많은 사람들이 경험할 수 없는 거를 제가 경험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나 체격이 조금 더 큰 사람으로서 상상하기 좀 더 어려운 직업이 모델이라고 예전보다는 쉽겠지만 아직도 어려운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델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구체화하고 현실적으로 풀어낸다는 게. 근데 그게 저한테는 엄청 다행히 잘 풀려나간 케이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델 일을 뭐 비브비브라는 브랜드랑 보그 코리아로 시작해서 이것저것 많이 했어요. 사실 저도 지금 생각하면은 엄청 신기할 정도로 신기한 기회들이 많이 있었는데 뭐 예를 들면은 제가 항상 좋아했던 조기석 작가님이랑 촬영을 했거든요. 한두 번인가 했던 것 같은데 처음 조기석 작가님을 뵀던 게 아닐 수도 있는데 매치스 패션이라는 웹사이트가 있었어요. 파페츠 같은 곳인데 지금은 철수하고 하지는 않는데 예전에 한국에서 캠페인을 엄청 크게 하신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연예인분들 뭐 다른 멋있는 분들 이랑 같이 촬영을 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 맨 처음에 조기석 작가님 뵙고 그리고 촬영을 해서 그 촬영 결과물이 서울에 포스터로도 많이 붙여 있었고 그리고 빌보드라고 해야 되나요? 전광판에 크게 제 모습이 나오는 거를 그때 처음 봤거든요. 마지막이기도 하지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그래서 그때 약간 좀 놀라웠던 것 같아요. 아직도 사실 그 감정이 어떤 감정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굉장히 컴플렉스한데 내가 여기 나와도 되는 사람이 아닌 것 같다는 약간 임포스터 신드롬이라고 하는 것 같긴 한데 약간 나는 여기 어울리지 않는 사람인데 어떻게 내가 저기 걸려있지라는 약간 반감이 제가 들면서 그러면서 약간 좀 신기하고 내가 멋있어 보이고 나는 이런 것까지 했구나라는 거에 대한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웃긴 게 제가 모델 일 이런 거 음악 일 시작하기 전에 플랜트라고 비건 레스토랑이 있어요. 이태원에 지금 딴 데 연남동인가 있는데 예전에는 이태원에만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제가 일을 꽤 했는데 일을 관두고 음악 일이랑 모델 일을 시작한 거거든요. 근데 오랜만에 친구 만나서 플랜트 밥 먹으러 가자 그러는데 가는 길에 제 그 매치스 패션 포스터가 벽에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좀 많이 신기하고 내가 맨날 출근길이었는데 여기 내가 틀은 어떤 분이 저번 에피소드에 잘라내지 말라 그래서 잘라내지 않을게요. 이건 잘라야겠다. 네. 그런데 출근길로 맨날 걷던 길에 내 얼굴이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건 진짜 너무 신기한 경험이 있어요. 근데 약간 창피하기도 하면서 앞에서 사진 찍긴 찍었거든요. 뭐 어디다 올리진 않았는데 그냥 너무 신기한 경험이고 재밌는 경험이잖아요. 근데 사실 플러스 사이즈 모델 하면서 쉬운 것만은 아니거든요. 왜냐면은 사실 저라는 사람 그리고 플러스 사이즈 모델을 고용하는 이유가 정확하게 있지만 하지만 그만의 고충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헤어 메이크업은 뭐 사람이니까 뭐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옷이 저는 좀 약간 많이 스타일리스트 분이나 아니면 에디터 분들이 좀 고생을 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사실 다른 분들은 그러니까 되게 하이엔드 브랜드를 입으시는데 저는 가끔씩은 뭐 패스트 패션 브랜드 뭐 코스나 자라 망고 이런 옷을 입었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저는 약간 그땐 좀 너무 싫었거든요. 우선 패스트 패션 자체를 좋아하지 않는 데다가 내가 이렇게 일을 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내가 진짜 입을 수 있는 옷은 어쩔 수 없이 굉장히 한정적이라는 거를 느끼는 경우였어요. 사실 뭐 여기 내가 모델로 일을 하러 왔지만 그리고 내가 뭐를
주시든지 어떤 메이크업이나 어떤 헤어를 해주시는지에 대해서 당연하게 의견이 없어야 되고 그냥 나한테 주어진 거를 열심히 카메라 앞에서 표현하는 직업이지만 사실 그게 사실 조금 속상했던 것 같기는 해요. 다른 분들은 좀 약간 멋있는 디자이너 브랜드 입는데 저는 패스펜션 브랜드를 입어야 하는 상황이 있었으니까. 근데 뭐 그거야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분도 최대한 노력을 해서 하신 건데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리고 어떤 촬영장에 항상 가면은 제가 뭐 콜타임 맞춰서 갈 거 아니에요. 근데 갔는데 뭐 저 오늘 모델 하기로 한 뭐 젬마입니다 이러면서 인사를 하는데 그럴 때마다 너무 제 안에서 오는 그 창피함이 있는 거예요. 내가 모델이라고 얘기해도 되는 사람이 아닌 것 같은 거? 그런 게 있었어요. 지금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도 가끔씩 사람들이 근데 창인이는 뭐 모델 일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 근데 그럴 때마다 왠지 모를 그 guilt가 있어요. 약간 죄책감? 내가 하면 안 되는 일인 것 같은데 하는, 그리고 그걸로 돈을 벌었던 사람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약간 생각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약간 사실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그리고 사실 고용된 거니까 떳떳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가서 열심히 일하면 되는 거고, 저는 항상 사실 매번 어떤 촬영이든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이 카메라 뒤에 서 계신 뭐 포토 실장님이나 아니면은 뭐 머리나 헤어나 메이크업 해주신 실장님, 그리고 이 촬영을 통솔하는 에디터님이나 뭐 클라이언트를 위해서 저는 사실 진짜 항상 열정을 다해서 진짜 제 베스트를 녹여내려고 노력을 했는데, 근데 그러면서도 항상 시작에는 들어갈 때 내가 여기 있으면은 안 될 것 같은 사람인데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어요. 최근에는 촬영이 에어비앤비 촬영을 했었는데 그때는 조금 달랐어요. 왜냐면은 이제 에어비앤비가 숙박 이런 거 말고도 요즘에 광고도 많이 하는데 클래스 같은 것도 많이 하는데, 이번에 우리나라에서 하는 클래스들 중 몇 개가 있는데 그 촬영으로도 세 개 촬영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케이팝 댄스 배우기였거든요. 그래서 그거 촬영을 아시는 언니 통해서 이렇게 들어가서 촬영을 하는데도 그때 너무 재밌었어요. 왜냐면 진짜 나는 춤 배우러 온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모델로서 열심히 뭐 포즈를 하고 이런 것도 아니고 정말 자유롭고 즐겁고 경쾌한 분위기에서 촬영을 했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가 사실 많이 없었어요. 다른 경우는 에어비앤비 또 다른 광고였는데 그때는 모델들 그리고 사진 작가님 이렇게 태국의 작은 섬에 있는 에어비앤비를 빌려서 거기 안에서 생활하고 재밌게 즐기고 이 섬을 즐기는 모습을 캡처를 해주셨는데, 그때도 사실 진짜 카메라 신경 많이 안 쓰고 즐겁게 놀고 대화하고 수영하고 이런 것만 캡처를 해주시는 촬영이다 보니까 사실 너무 재밌게 놀다 왔거든요. 이걸 하면서 돈을 번다는 게 사실 너무 꿈 같았어요. 지금도 생각하면 꿈 같긴 한데 그런 경험이 있었죠. 근데 뭐 다른 예전에도 얘기했었는데 그 날은 신기하게 촬영이 두 개가 있는 날이었어요. 둘 다 매거진 촬영이었고 오전에 하고 한 3시간 뛰어가지고 카페 가서 뭐 커피 마시면서 책 읽다가 다른 촬영을 가는 스케줄이었는데, 그 두 번째 촬영이 저는 너무 힘들었거든요. 왜냐면 옷을 입어야 되는데 옷 안에 속옷을 입어야 되는데 뭐 저한테 맞지 않는 사이즈를 주시고, 근데 안 입으면 안 되니까, 그러면 옷이 어쩔 수 없이 옷이 안 맞으면은 몸에 이렇게 굴곡이 생기잖아요. 뭐 속옷 끼는 거 입으면 이렇게 막 띵띵 살이 이렇게 튀어나오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물론 제 몸이고 제 살이니까 뭐 어쩌겠어요 싶지만 사실 그거를 즐기진 않거든요. 저는 제 몸에 맞는 옷을 좋아하지 제 몸에 안 맞는 옷을 좋아하진 않거든요. 근데 뭐 어쩔 수 없이 촬영이니까 당연히 열심히 그런 거 표현도 따로 안 하고 했는데 그때는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이해는 하죠. 모든 분들이 촬영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시겠어요. 그리고 결과를 좋은 거를 뽑으려고 노력을 당연히 많이 하시지만 이거는 정말 너무 그냥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힘들게 생각을 했고, 그리고 항상
플러스 사이즈 모델로 활동을 하면서 그것도 있거든요. 사실 저희가 뭐 체격이 큰 거는 맞지만 사실 플러스 사이즈 모델 분들도 보고 계시다면 고충이 당연히 있을 거 아니에요. 모든 직업을 가진 모든 사람이 그렇듯이. 근데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뭐였냐면 제가 그래도 그 우리나라에서 플러스 사이즈 모델들을 많이 고용할 때 많이 찾아주신, 그리고 좋게 봐주신 모델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왜냐면은 제가 그때 그래도 일을 많이 했던 편이거든요. 많이 하고, 사실 플러스 사이즈 모델이라는 모델이 사실 특별한 만큼 고용하고 싶지만 그 벽이 좀 넓은 것 같아요. 많은 분을 사실 한 번에 한 촬영이나 한 촬영에 고용하기도 사실 좀 힘들고, 한 명을 그냥 이렇게 살포시 들어가는 스타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은 내가 이 촬영에서 혼자 플러스 사이즈 모델로 들어왔어. 그러면은 내가 이 플러스 사이즈 모델, 그리고 뭐 우리나라에 계신, 이거 너무 진지하게 생각하는 걸 수도 있는데 사실 그렇게 생각 안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 계신 그냥 스탠더드 사이즈에 맞지 않는 분들을 내가 그럼 대표하거나 대변을 하는 자리로 이 자리에 와 있다고 저는 항상 그런 사명감이 있었어요. 근데 그러면서도 내가 그 사명감에 잘 끌고 갈 수 있는 사람인가에 대한 고민도 굉장히 많았고, 그리고 내가 그 우리나라에 계신 마르신 분들이 아닌 모든 바디 사이즈를 다 보여주는 사람도 사실 아니잖아요. 그냥 저는 저일 뿐이고 제 몸을 쓰는 거지. 체격이 다 다르고 또 사람 몸도 어쩔 수 없이 다 다른데, 나란 사람이 한 명 여기 낀다는 게, 그리고 깡마른 몸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제외한 통통걸즈를 내가 다 대변할 수 있는 몸인가, 이거에 대한 고민을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지금도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아까 얘기했다시피 우리나라에서 플러스 사이즈 모델을 많이 쓰지 않아서 그런 고민을 요즘엔 좀 덜 할 수 있긴 한데, 네,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촬영하고 집에 기분 좋게 와서 샤워하고 나오면은, 아, 이거 내가 계속 하는 일이긴 한데, 재밌고 적성에도 맞고,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인 건 확실한데, 이게 맞는 건가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그리고 특히나 제가 영국에 있으면서 한국에 그래도 촬영을 한 3개 정도 하러 왔었거든요. 그때도 약간 좀, 나 우리나라에서 아직, 플러스 사이즈 모델을 쓰고 싶어 하는 분들이 적어진 줄 알았는데, 그래도 아직 계시네. 그리고 그분들이 나를 써준다는 게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도 하고요. 너무 감사드리죠, 당연히. 근데, 요즘에 들어서는 정말 많이 없거든요. 플러스 사이즈 모델을 사용하시는, 뭐,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사실 요즘에 좀 생각이 많았어요. 왜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모델이라는 직업이 그렇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플러스 사이즈 모델이나 그냥 모델을 떠나서 우선 저는 제가 했던 일들이 정말 자랑스럽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요. 뭐 보그 중요하고, 그렇게 뭐 전광판에 나가는 것 중요하고, 뭐 내가 항상 찍고 싶었던 굉장히 약간 에디토리얼한, 자연 가서 화보 촬영하고 옥상 가서 비키니 촬영하고 굉장히 멋있는 커리어를 가졌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직도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저는 너무 모델 일을 재밌어하고 어떻게 생각하면은 천성에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속상한 거는 그거죠. 이제 덜 써주는다는 건데, 저뿐만이 아니라 그냥 모든 플러스 사이즈 모델을 통틀어서. 그래서 사실 진경 언니랑 이 얘기도 좀 했었어요. 진경 언니랑, 언니 근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플러스 사이즈 모델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언니가 지금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그게 현실인데, 그리고 그게 정말 맞거든요. 지금 현재 상태는. 왜냐하면 트렌드를 우리가 만들어갈 수는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범세적으로 봐야 되는 거고, 다른 사람들이 뭐 하느냐 지켜보는데, 플러스 사이즈 모델 안 쓰면은 뭐 다른 모델을 쓰거나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요즘에 우리나라는 뭐 다른 의미로 뭐 인플루언서 분들 많이 쓰는데, 저는 인플루언서가 아니다 보니까 사실 쓸 이유가 그만큼 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모델이라는 직업이 어쩔 수 없이 선택당해야지 일이 있는 이런 직업군이잖아요. 얼마나 내가 잘났든 그건 진짜 상관없이 내가
고용이 돼야지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보여줄 수 있는 직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프로페셔널리. 그러니까 당연히 뭐 인스타그램에 사진 찍어서 그게 포트폴리오가 되고 이런 훌륭한 분들도 많은데 제가 지금은 그렇게 인스타그램을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지 않아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걸 수도 있는데 그냥 단순하게 아무도 나를 안 써주는데 그럼 내가 모델이 아니잖아. 이 생각이 전 사실 정말 많이 들었어요. 지금도 많이 들고요. 그래서 가끔씩 오랜만에 누구를 만난다면은 그분들은 저를 뭐 음악하는 젬마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많은 분들이 저를 모델일 하는 젬마라고 봐주시거든요. 너무 감사하죠. 그만큼 그들한테 약간 어떤 임팩트 있다는 거를 얘기하니까요.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 너무 좋고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러지만 사실 모델이라고 지금 하기에는 너무 좀 간격이 너무 벌어지지 않았나? 지금 우리나라 모델 업계나 전 세계적인 패션 업계나 그러면 사실 저는 너무 속상해지고 또 다크해지는 거죠. 사실 속상하거든요. 왜냐면 저는 아직 모델 커리어를 빠이빠이 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이게 내 컨트롤 밖에 있는 일이다 보니까 현명하신 분들은 사실 플러스 사이즈 모델분들 중에서 인플루언서를 잘 하시는 분들도 너무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 진짜 멋있고 사실 인플루언서랑 모델의 경계도 이제는 많이 사라졌고요. 근데 저는 그냥 그런 올드 미디어를 좀 좋아하는 사람이었고 어렸을 때부터 매거진을 워낙 좋아했으니까 그래서 거기에 내 사진이 실린다는 것 자체가 너무 영광이었고 지금도 큰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이제는 이거를 빠이빠이 해줘야 될 때가 온 것 같다라는 게 사실 달갑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요즘에 생각하는 게 그러면은 내가 인스타그램이나 틱톡을 좀 열심히 해볼까? 뭐 그런다고 이 사람들이 날 써주는 거나 사람들이 나한테 주목을 해줄 수 있는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적어도 시도를 해봤다는 것 자체가 중요할 수도 있으니까 한번 해봐야 되나라는 생각을 가진 지도 사실 너무 오래됐어요. 막 1, 2년이 뭐야 훨씬 더 된 것 같은데 그래서 요즘엔 생각이 많아요. 사람들이 이제는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워낙 우리나라 문화 자체가 마른 거 좋아하고 그러잖아요. 사실 어쩔 수 없이. 예전에 데페뉴랑 인터뷰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데페뉴 만드신 분이랑 제가 전화로 인터뷰를 했었는데 그분이랑 이런저런 얘기를 정말 많이 했어요. 굉장히 길게. 그때가 추석 연휴였어요. 근데 제가 그때 고성에 친구랑 그 친구는 서핑한 친구랑 놀러 갔었는데 그래서 전 태닝하면서 열심히 인터뷰하고 이분이랑 진짜 좀 심도 있는 대화를 많이 나눈 것 같은데 근데 인터뷰가 다 끝나고 그냥 솔직하게 그분도 패션업계에서 일을 오래 하신 분이셔서 이런 거를 뭐라고 해야 되지? 우리나라 소비자를 읽는 능력이 굉장히 대단하신 분. 그러니까 데페뉴가 이렇게 됐겠죠. 이렇게 커지고 사람들이 많이 주목하는 매체가 됐잖아요. 이제는. 근데 그분이랑 물론 그땐 데페뉴 초기긴 했지만 얘기를 하면서 그분도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우리나라는 뭐 이렇게 플러스 사이즈 분들 많이 보여드리고 이런 다양한 사이즈의 아름다움을 얘기를 거론을 해도 그때는 얘기가 우리나라였지만 지금 보면 범세계적인 것 같아요. 어쨌건 사람들은 마른 거가 이쁘다고 생각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저도 동의를 하고요. 왜냐면 그분이 예를 들었던 게 켄달 제너랑 카일리 제너랑 뭐 투표를 하면은 100% 켄달 제너가 이긴다는 거예요. 물론 카일리 제너도 그때에 비해서 살도 많이 빠지고 굉장히 육감적이지만 예전엔 그래도 좀 띡한 느낌이 있었는데 이제는 좀 그냥 느낌이 다르잖아요. 근데 켄달 제너는 항상 뭐 모델로 활동을 하는 분이기도 하고 엄청 마르고 길잖아요. 근데 그거를 사람들이 더 선호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중들은 어쩔 수 없이. 근데 사실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플러스 사이즈 모델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그런 생각을 항상 했던 것 같긴 해요. 맨 처음에 일을 시작했을 때 돈을 벌기 시작했을 때 이 일로 그때부터 이거는 사실 평생 갈 수 있는 트렌드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달갑지는 않았지만 그러면 내가 일을 할 수 있을 때 열심히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보여드리자 이 마인드셋으로 항상 촬영장에 가곤 했는데 항상 알기는 알았어요. 이거는 우리나라에서는 지속 가능성이 있는 트렌드는 아닐 거라는 거는 확신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빨리 끝나서 저는 그게 너무 사실 속상한 거죠. 사실 이게 그러니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봐도 플러스 사이즈 모델에 대한 수요가 엄청 떨어졌거든요.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플러스 사이즈 모델이라고 하면 팔로마 엘세서라고 하는 뉴욕에서 온 모델인데 그분은 진짜 탑티어거든요. 모델계에서도. 그러니까 플러스 사이즈 모델만 보지 않아도 모델계에서 탑티어인데 그분도 그 얘기를 되게 그러니까 섭섭치 않게 하세요. 그러니까 나도 바보가 아니라 내가 이 세상에 벌어지는 걸 다 보고 있는데 이러면서 자기 커리어에 대한 얘기를 좀 되게 편하게 얘기하시는 분이에요. 되게 멋있는 분인데 그분 얘기하는 것도 들어보니까 사실 어쩔 수 없이 패션 업계라는 거는 트렌드를 따라가고 이게 뭐 옷 스타일의 트렌드일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을 쓰는지 뭐 어떤 용도로 이 사람을 캐스팅하는지 이거에 대한 트렌드도 사실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짧게 끝나지 않았나?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물론 외국에서도 충분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왜냐면은 물론 그때 뭐 한창 뭐 바디 파지티비티 내 몸을 사랑하자 막 이런 슬로건이 막 이렇게 계속 넘치다가 그런 슬로건이 안 보인 지 진짜 오래됐거든요, 사실. 저는 그래요. 단순하게 내가 벌 수 있는 돈, 내 밥줄이 감당해주고 없어진 거에 대한 문제도 당연히 있겠죠. 당연히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그냥 저는 그래도 좀 풍채가 있는 사람들이 그런 거에 나오는 것 자체가 전 너무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나도 패션업계에서 그러니까 치워라 이런 사람이 아니게 될 수 있다는 거에 대한 희망이 좀 컸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사실 너무 짧은 트렌드로 있었다가 사라지니까 그냥 그런 회의감이 많이 들죠. 그냥 정말 잠깐이었구나. 우리나라에서도 특히 그리고 전 세계에서도 플러스 사이즈 모델들을 사용한다는 게 정말 짧은 기믹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속상하죠. 왜냐면은 그래요. 뭐 내가 뭐 살 빼고 싶어? 뭐 살 빼. 그래서 모델 한 번 더 시도해보고 싶은가?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사실 저는 요즘에 살을 계속 빼고 있기는 하지만 건강 문제로 빼고 있는 거고 위용 문제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사실 크게는 없거든요. 이유는 뭐 살 빠지니까 내가 입고 싶었던 옷이 좀 더 내가 생각했던 핏이랑 가까이 나오네 이럴 때도 있죠, 당연히. 그리고 뭐 다른 사람들이 와 차이나 살 빠졌다 이러면 이게 칭찬으로 들리고 사실 칭찬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사실. 이게 칭찬이 아니라 그냥 나의 몸에 대한 커멘트인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그리고 어디 가든지 이게 칭찬으로 들리잖아요. 고마워. 진짜 아닌데 막 이러잖아요, 우리는. 그냥 전반적으로 바디 이미지에 대한 거가 긍정적으로 갔다가 다시 좀 더 저한테는 부정적으로 빠지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그냥 제가 아니더라도 플러스 사이즈 모델들을 더 많이 보고 싶은데 그게 뭐 전반적으로 쉽지 않으니까 그냥 속상해요. 그리고 말했던 것처럼 저는 모델 일 아직 더 잘할 자신 있거든요. 근데 나한테 기회가 안 주어지는데 어떡해. 내가 기회를 만들던가 아니면은 손을 털고 나가야겠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도 생각이 좀 많아요. 기회를 만들어 봐야 되나 봐요. 기회를 만들어야겠죠. 아무도 나를 고용 안 해준다면은 내가 내 고용인이 돼야 되잖아요. 요즘 세상에서는.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그리고 그걸 멋있게 하시는 분들도 너무 많고.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자기 몸과의 관계가 어떠신가요? 그리고 플러스 사이즈 모델이라는 걸 알고 계셨나요? 그리고 그게 사실 상관이 있으신가요? 여러분한테는? 요즘처럼 사실 인터넷만 켜도 그러니까 핸드폰만 해도 광고가 진짜 미친 듯이 내 얼굴을 때려대는데 이거에 대해서 너무 무감각해져서 어떤 브랜드가 어떤 모델을 쓰고 이거에 대해서 상관을 크게 하지 않는 사람도 사실 전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그러니까 플러스 사이즈 모델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들을 보여주는 브랜드에 대해서 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그리고 그러신가요? 잘 모르겠네요. 저는 어떤 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그러니까 몸 사이즈나 우리가 어떻게 생겼냐가 우리를
정의 내릴 수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 세상은 그게 우리를 굉장히 단면적으로 너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결정을 내버리는데 이거에 대한 회의감이 좀 많이 드는 거는 저도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느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사실 그것도 있어요. 그 아까 전에 말씀드린 세계 탑티어 모델 중에 플러스 사이즈 모델이라는 그 팔로마 엘세서 그분도 얘기를 하시는데 자기는 그냥 모델이고 싶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앞에 그 플러스 사이즈라는 게 들어가니까 뭐 인정을 하고 하면은 되긴 하지만 사실 그 앞에 붙어 있는 그 플러스 사이즈가 굉장히 큰 벽이라고 생각이 들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 단어가 어쩔 수 없이 부정적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요즘엔 내추럴 사이즈다 이렇게 얘기도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많은 분들은 내추럴한 게 아니냐고요. 약간 이런 의문이 계속 제기가 되겠죠. 사실 제가 여태까지 살면서 이런저런 일을 많이 해봤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이런저런 일들이 약간 좀 사람들이 생각하는 평범한 직업이 아니었는데 그래도 일들을 하면서 저는 느끼는 게 제가 카메라 앞에 있을 때 제 자신이 가장 멋있다고 느껴진 부분이 있지도 않나 싶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 생각이 많은 건데 그리고 저는 그걸 엄청 즐겼던 것 같아요. 지금도 즐길 수 있고 그래서 네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왜냐면 물론 뭐 자극적인 컨텐츠는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냥 생각해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항상 했어요. 특히나 우리나라에서는 다이어트 컬처가 엄청 DNA에 박힐 정도로 깊이 박혀 있다고 생각하는데 마른 몸을 약간 열망하는 뭐 제가 할 수 있는 어떤 건 없겠지만 개인의 생각을 바꾸는 데는 근데 저는 모든 사람들이 진짜 자기가 자기 방식대로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느꼈으면 좋겠어요. 그게 사실 저 같은 사람이 모델 일을 할 수 있었던 원동력 중에 하나일 것 같고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그건 달라지지 않을 것 같다는 거에 대해서 회의감을 느끼기는 합니다. 왜냐면 저조차도 힘들 때가 많거든요. 내가 외모적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할 때가. 그래요. 네, 오늘 약간 다른 에피소드보다 좀 더 진지한 얘기를 했는데 어떤 분이 보고 계실지는 모르지만 행복하시길 바래요. 자기에게 주어진 몸 안에서. 쉽지는 않지만 노력을 우리가 다 같이 그래도 하는 사람들이었으면 좋겠고요. 울지 않아요. 울지 않습니다. 이걸 어떻게 끝내야 되지? 항상 이렇게 끝내죠 뭐. 오늘 얘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우리 모두 저를 포함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 조금 더 관대해졌으면 좋겠어요. 달라질 수 없는 것들은. 네, 이 말을 마지막으로 오늘 감히 한마디 씹으리자면 에피소드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를 바라고요. 진심으로 우리 조금 더 행복한 내일을 마주하기를 바랍니다. 네, 들어주셔서 그리고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다음에 또 봬요. 다음엔 좀 덜 헤비한 토픽으로 얘기를 해보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찾아뵙겠습니다. 가만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바이. 감히 한마디 씹으리자면 가만씨